S&P 500이 올해만 31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내 포폴에 엔비디아 없으면 죽쓰는 이유. 주가는 오른다는데 내 계좌는 안 오르는 이유. 뭔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꼭 끝까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S&P 500이 무려 5,500까지 치솟으면서 이 엄청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가 뒤가 이제 싸한 느낌이 있죠. 오늘은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이 투자 전략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하락을 했죠. 예상을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개가 된 건데요.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이 핵심 지표 근원 물가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요. 올해 초 이 물가 상승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라는 거죠.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월 대비 CPI는 이제 0%로 전혀 오르지 않았죠. 이거는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는요, 무려 3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제 무덤덤했죠. 그 당일날 FOMC가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 CPI는 사실상 정책에 반영되기는 너무 늦었죠. 왜냐면은 FOMC 금리 결정이 발표되는 당일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반영을 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그렇고 지금 이 CPI가 실질적으로 FOMC가 적용을 하는 정책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는 다음 7월 회의서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연준은 점도표에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 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만 내년은 금리 인하를 세 번에서 네 번으로 올렸죠. 한마디로 금리를 내년부터 아주 빠르게 내린다는 건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린다는 것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속화한다. 갑자기 한 번 내리던 걸 네 번이나 갑자기 내린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연준이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월초 고용 데이터가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었죠. 너무 고용 시장이 강하니까 미국 경제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러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금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죠. 왜냐? 고용의 선행 지표들이 이미 모두 둔화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신규 실업수당,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이 5월 이후에 눈에 띄게 아주 증가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용 공고,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는 채용 공고가 800만으로 급격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내리는 속도,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하는 속도가 확실히 엄청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죠. ADP는 이제 미국 최대 페이롤 기업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ADP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월 고용 데이터도 노동부 고용 데이터도 좀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모두 예상을 깨고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은 결국 고용 데이터가 노동부 고용 데이터도 하락을 할 것이다, 둔화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용이 견고하지만 미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만 해도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5월 수치뿐만 아니라 지난달 기록들도 일제히 하락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매 판매 둔화가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이건 소매 판매는 소비 지출의 둔화를 예고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의 냉각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보지 말아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 이후에 나타난 시장의 변화는 굿뉴스는 굿뉴스로 인식을 하고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배드뉴스는 금리 인하를 초래할 수 있는 좋은 뉴스로 인식을 하면서 지표가 나쁠수록 증시가 올랐는데 이제는 반대일 가능성이 반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지난주 데이터 CPI하고 FOMC 데이터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정사실로 됐고 이제 시장의 포커스는 경기 침체 여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경기 침체 그 직전에 가장 침체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맞춘 지표가 이제 샴 리세션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저치에서 이제 0.5%포인트 이상 오를 때 실업률이 상승 추세로 확정된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는 지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지표지만 실업률의 추세가 확정 추세, 침체의 확정을 여태까지 1970년대 있었던 경기 침체를 모두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지금 이게 0.37%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팬데믹을 사실 제외를 하면은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죠. 실업률이 지금 4.0%인데 이 4.0% 이후로 향후 몇 달 동안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곧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는 지금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가 됐고요. 경기 지표는 부진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확실히 금리 인상은 없고 그 금리 인하만 있다라고 못을 박았죠. 여기다가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장기 금리는요, 이제 추세 아래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안 나오게 하려면 금리 빨리 인하해라라는 시장의 목소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금리를 더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데 유럽입니다. 유럽은 최근 프랑스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인 이제 국민연합의 2배 가까운 득표차로 참패를 했죠. 문제는 이 극우가 이 반유럽 연합 그 EU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7년 경제 개혁을 무효로 돌리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여기에 대응하는 카드로 조기 총선을 선포를 했는데 만일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극우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EU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흔들리면 이제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거의 2대 국가인데 유로화도 흔들리겠죠. 유로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럽 연합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은 유로화를 팔아치우고 그리고 유로화 표시 채권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그 시그널이 유로화 약세 그리고 유로화 표시 국채들이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크게 오르고 반대로 이 미국 쪽 채권은 상승세를 보였죠. 왜냐면은 유럽화 표시 채권을 버리고 미국 쪽을 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의 채권 스프레드가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충분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이제 달러 강세하고 달러 표시 채권의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유럽 증시 역시 또 약세를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유럽 자산을 팔아치우고 미국 자산으로 포지셔닝을 좀 재조정하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미국도 오르는 애들만 오른다는 건데요. 특히 5월부터 이런 기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기술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 그 중에서도 라지캡, 또 그 중에서도 또 메가캡,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중에서도 5개 기업 정도만 오르는 시장이죠. 지금 오르는 이유는 기술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죠. AI의 수혜를 받는 엔비디아나 뭐 ASML 그리고 ARM홀딩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그냥 무작정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가 없으면요 지금 S&P 500은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술주를 빼면은 S&P 500 대비 모든 섹터가 마이너스입니다. 5월 이후에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술 섹터마저도 최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S&P 500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의 건전성이 조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S&P 500이 계속 오르고는 있긴 하지만 스몰캡과 동일 가중 지수가 부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주식이 오르지만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상승하는 기업보다 하락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시장의 건전성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수면 아래의 기업들이 조정을 이미 끝내고 조정 끝내는 그림자 조정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들이 조정을 끝내고 회복할 경우에는 지수는 또 오릅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강세장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게 2017년 말에 나타났던 이제 강세장 그런 건데요. 반대로 조정을 겪는 기업들이 회복을 결국엔 못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팝업하면서 회복을 못하고 또 시장을 주도하던 라지캡이나 주도 기업들도 모멘텀이 둔화되고 리스크가 팝업하면서 하락할 경우에 시장이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첫 번째는 부동산이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추세는 금리 하락입니다. 몇 주만 해도 이 국채 공급이 워낙에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우려가 제기가 됐죠.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지금은 갑자기 상황이 반대 상황이 돼버렸어요.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이 미국 국채 수요가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 요인이죠. 여기에다가 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의 정책 전환도 확실해졌고 경기 둔화 요인까지 모두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 하락 요인이 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하락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또 이제 부동산이죠. 최근 모든 섹터에서 부동산이 가장 이 불리시한 기업 비율이 많은데요. 모든 섹터 중에서 이 불리시 퍼센티지 레이시 가장 높습니다. 이게 기술주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BPI가. 그래서 부동산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그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위험하죠. 오피스 쪽도 위험하다고 지금 부채가 많은데 수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상업용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거주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리츠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리츠는 배당주죠. 높은 배당 그리고 안전한 재무 베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최근의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하우스 ETF 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치적 리스크하고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고 또 언제 팝업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프랑스의 이제 조기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극우가 이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존 지금 여당이 이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여기에 금리 인하 추세까지 겹쳐지면서 금이 좀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 유로화의 이제 기축통화 파워가 또 약해지면서 어찌됐건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극우 세력들이 반 EU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힘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유로의 기축 통화 파워가 약해지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달러도 찾겠지만 금도 더 찾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드 ETF, 뭐 IAU 같은 ETF와 그런 뉴몬트 같은 최대 금 광산 업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뉴몬트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쓸데없는 자산을 좀 많이 팔고 효율성을 찾으면서 월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한 요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